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의 발가락내를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소속은 민주당인데, 제가 보기에 이 정치적인 행동은 중도 보수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전 영상에서 보수는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수란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년 시절이나 그다음 때 성장기 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분이라 가지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조금 극좌적인 인생의 행보를 걷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분이 정치적인 노선을 보게 되면은 사회 통합을 위해 가지고는 좌우의 이념을 쓰는 넘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지금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보수 진보는 서로가 솔직히 이 싸움만 하는 정치 집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런 게 늘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권력 투쟁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전,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불만, 비판 등 서로 많은 상처를 안겨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앙숙이 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서로 사람들의 편가르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주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죠. 어르렁어르렁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가장 제가 볼 때 뼈아픈 것은 실제 우리 역사에 있어가지고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980년도 사건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양반이 그러니까 그때 광주를 총칼로 학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지역적인 감정,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그게. 지금도 당연히 많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의 보수라고 하는 이런 권력자들의 또 뿌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과거 박정희 때 그때 정부 또는 이런 국회에서, 즉 공화당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노시 정권에서도 일을 했고, 다시 민주당이라 해가지고 3당 합당 때도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박근혜로 해가지고 또 쭉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의 아픈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또 정치적 이념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이래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우리는 보수하면 안 됩니까? 라고 실질적으로 좀 폭발적인 그런 발언을 한번 했을 때, 저도 놀랬고, 모든 국민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그냥.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념의 어떤 선은, 이런 좌우를 넘는 그런 하나의 큰 사회 통합을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그런 어떤 큰 정치적인 정견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정치 노선이 돼 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바라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 정치적 노선은 제가 주장하는 이 하늘 이데올로기하고 얼추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전에 2020년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수 진보라는 정치 이념을 버려라. 딱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체할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은 당장 버렸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상이란 건요. 이 사상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 늙고 쇠퇴해도 새로운 사상이 그 자리를 하기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 그 자리를 대체할 때까지 그 지역과 국민을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또아리를 트고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약간 현실적인 정치 부분인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을 볼 때, 민주당 지역적 당원들하고 이재명하고의 어떤 큰 갈등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윤내 인사 중에서 송미령 그 장관을 위임시켰고, 또 얼마 전에 또 강선우 의원을 또 낙마시켰는데 그분이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차근차근 이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죠. 앞 영상에서 후보자들은 왜 선거에 출마하느냐. 강원수가 얘기했답니까? 권력, 돈, 명예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송이 그 자리에, 송미령 장관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은 갑자기 뭐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또 그 사람이 거기 갔어. 또 다른 사람 또 임명하거나 아니면 또 뭐 시적으로 조금 더 뭐 뭐 사회적 기여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뭔가 더 챙겨줘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쭉쭉쭉 보류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속으로 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명은 그의 정치적인 이념이 선은 좌우로 넘나드는 그런 사회통합을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4년도에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가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를 발견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할까? 정신적 주류 내지 우리 민족의 특성 이런 것을 익혀가지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한 민족적인 정치관을 나름대로 정립해 보겠다라고 정말 거창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사회통합이나 김대중이 금방 말씀하신 거나 결국은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원동력인 정신적인 주류 내지 우리 민족의 특성을 분석한 하나의 정리된 민족적인 정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에서 거기서 찾는 게 오류를 줄 수 있고 모두가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또 생각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그런 이념의 선을 넘는 사회 통합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한 민족적 정치관인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솔직히 제가 주장한 하늘 이데올로기하고 저는 같다고 명백하게 자부합니다. 김종인이 진보 보수를 버리자고 했을 때 그 대체 이데올로기도 솔직히 제 이 이데올로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를 뭐 시작하게 된 그 목적도 이 하늘 이데올로기를 좀 더 알리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여튼 뭐 두 큰 정치인이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뭐 같으니까 뭐 저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오늘 또 약간 설명이 좀 장황하게 길었는데요. 결론은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재명과 김대중,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넓고 편가르기식 이 정치 이념인 보수와 진보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바로 제가 주장한 한을 이데올로기다. 이것이 제 주장인과 동시에 오늘의 요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을 이데올로기의 정치 구조, 단체 이론, 설계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